안녕하세요. 다음 세션 안전방송 난 알아야 난 선생 이철입니다. 반가.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오늘은 난팔아요. 2022년 11월 7일 월요일날 방송했던 15개 분에 대해서 간략한 재배법 팁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질문, 답한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보통 워크리아나 계통이 남부 쪽에 먼저 피고 저희는 좀 늦게 피거든요. 아직 꽃대 소식이 없어요. 일부 하나 정도 폈고 앞으로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피기 시작할 것 같은데, 작년에 판매했던 워크리아나 대만산이죠. 실생 세미엘바 계통인데 이렇게 보시면 그쪽에서 재배를 해서 이상하게 컸죠.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필 때 피면 안 되는 애가 폈어요. 근데 폈는데도 이제 가면서 저희가 키우면서 좀 단단해지고 좀 작아지겠죠. 옷자라서 그렇고. 근데 화형도 그러니까 다 못 잡았는데 아주 그냥 스탠다드하게 그냥 폈네요. 그죠? 이때쯤 가져가신 분들도 좀 핀 분들 좀 있을 것 같고, 내년에는 이제 제대로 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전형적인 세미알바 형태로 폈네요. 그죠? 깔끔하게. 그리고 향은, 아직은 핀지 오늘 막 이틀째구나. 이제 벌어져갖고 향은 그렇게 많이 안 나고 살짝 나는데, 입술색도 되게 이쁘고, 역시 그러나 세미알바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쁘죠. 그죠? 모든 분들이 그냥 좋아하는 건 세미알바는 다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렸고, 질문. 첫 번째는 뭐냐면, 싱싱하게 잘 크다가 잎이 끈적임이 생기고 연두색이 도네요. 이유가 뭘까요? 하고 사진이 있어서 요즘 사진 나갑니다. 그래서 엘도라도예요. 와레시, 엘도라도 에미또, BMJO에서 마침 또 저희가 이번에 판매했던 건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그때 깔망을 말아서 이렇게 했는데, 잘 크다가 안 컸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탈수 증상이 심하고, 지금 이렇게 뿌리를 보면 뿌리가 그렇게 좀 튼튼해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이거는 절대 물을 많이 줘서 생긴 현상보다는 너무 건조해서 뿌리가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일단은 답변은 뿌리 한번 살펴보시고, 안쪽에까지 다 살펴보시고, 그리고 헐렁하게 심었으면 이런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요. 망분에 심든 어떻게 심든 좀 단단한 걸 원하는데, 차라리 이런 거보다는 아주 오히려 좀 더 작은 분에 단단하게 심었으면 이런 증상은 적은데, 꼭 이게 답이 이렇게 심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가을철에는, 우리가 추워지니까 꽃이 안 클 거라고 했는데, 카틸리아가 지금 한참 자랄 때예요. 막 무럭무럭, 하루가 다르게 자랍니다. 이렇게 꽃도 펴야 되고, 순도 나오고, 어떤 애들은 막, 이렇게, 그 영양분도 저축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끈적임이 생겼잖아요. 여기 잎에 보면 이렇게 물방울 2개, 이렇게. 그거는 이제 2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끈적이 꿀같이 생기는 게 꽃이 필 때 그렇게 생기는 게 있는데, 대부분은 너무 건조하잖아요. 건조하면 아마 방어수단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일단 건조하다. 그래서 물을 좀 더 줘야 되는데, 마냥 물을 줄 수 없잖아요. 상태를 확인해야지. 뿌리 상태 확인해서 뿌리가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물을 좀 더 주기를 짧게 주든가, 한 번 줄 때도 흠뻑 주시는 게 방법이 좋고, 이렇게 해서 다른 것도 다 키워서 적응을 해서 잘 키웠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만 실패해 보셨다 그러면, 실패해서 죽진 않아요. 그러면 일반 분으로 좀 단단한 토분으로 해서 좀 단단하게 심으면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제 공중수가 습도가 높을 때는 가능하나, 그러지 않을 때는 조금 물 관리에 조심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두 번째가,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화분 안에 물 채워서 넣고 그 위에다 3-5병 및 옆 구멍 뚫어서 올려놓았는데 꽤 괜찮은 방법인가 봐요. 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거는 이제 보니까 뿌리가 없는, 여기 사진에 보면은 이번에 제가 팔았던 워크리아나 같기도 한데,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보면 토분에다가 물을 받아놨어요. 습도 올라오라고. 그다음 페트병에 구멍을 막 뚫고 수태를 잠깐 넣고 안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중간을 잘라서 이렇게 씌웠겠죠. 아무래도 요만한 구멍에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뿌리 잘 내릴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잘하신 건 뭐냐면, 내가 습도가 집안에 좀 있다 그러면 뚜껑을 열어놔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습도가 집에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렇게 씌워놔도 괜찮고. 그래서 제가 그 일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 그 농원에 단골로 오시는 분 중에서 물건을 사셨는데 이렇게 카틀리아예요. 화분채 화분이 이만한 데 가서 갖고 왔어요. 이렇게 탈수, 이건 탈수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거 김 말린 것 같이 아주 완전 진짜 날카롭게 거의 다 죽어가죠. 그래서 살릴 수 있을까요? 근데 장담은 못하지만 저는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얘를 그때 자주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물에다 받아서 활력제 같은 걸 타고 이렇게 넣어서 하루를 놔뒀어요. 그럼 3일 뒤에 또 이런 식으로 방법을 놔두고, 그 다음에는 습도를, 농원들이 습도가 높긴 하지만 얘가 약간의 탈수 증상은 모르는데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하게 탈수가 온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넣고 물 살짝만 받아서 습 계속 유지하게 올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진짜 생장점 하나, 뿌리 생장점 하나만 이렇게 초록색 보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 무조건 성공. 안 나왔다. 실패. 한 달, 2달 지나도 안 나오고 더 쪼그라들면 실패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제가 요것도 지금 매일 커트로 열흘에 한 번씩이나 생각날 때마다 사진 찍어서 과정을 다 찍어서 나중에 영상을 올릴 거예요. 살았나 죽었나 얼마나 잘 컸을까. 그죠? 호접란도 하나 준비하는 게 있으니까 그 영상에 올릴 거고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겨울 발코니, 제가 아이디는 약간 프라이버시가 있을 수 있고, 물론 질문들이 그렇게 격하고 나쁜 질문은 아니고 다 좋은 훌륭한 질문이지만 그래도 내 이름이 아니면 내 아이디어가 밝혀지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아이디는 생략하고, 겨울 발코니 난방으로 가스난로 어떨까요? 가스난로 위험하죠. 가스난로는 아무래도 가스기 때문에 켤 때, 끌 때 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스난로는 안 하고 차라리 둘 중에 하나죠. 베란다 문을, 날씨가 아주 추울 때 베란다 문을 살짝 열어서 이렇게 환기가 되고 따뜻한 바람이 좀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추우면 이렇게 비닐을 덮는 방법도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럴 때 아니지만, 그리고 신문이나 비닐 위에 덮는긴 한데,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베란다에서 계속 키워야 된다 그러면 물을 될 수 있으면 주면 안 되죠. 한겨울에는. 지금 말고. 한겨울에는 물을 댈 수 있으면 안 주고, 말랐다가 아주 날씨가 며칠 동안 따뜻하다 그러면 그때 물을 주면은 그때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보다는 라지에타 있잖아요. 라지에타 중에서 바닥에 놓는 건 너무 난방비용 많이 들어가요. 지금 최근에 전기료도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라지에타 중에서 3, 4만 원짜리 중에서 아주 은은하게 있는 거, 손을 대도 되는 거. 화장실에 보면 이렇게 대도 되는 거. 네이버 쇼핑하면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가스는 좀 될 수 있으면 가스난로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런 거는 가스난로 같은 경우 온도 확 올라갈 때 확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뚝 떨어져요. 근데 라지에타로 그 안에 냉매 같은 거 이런 거 넣고 한 애들은 은은하게 했다가 다시 불이 붙어도 난방이 돼도 은은하게 돼요. 거의 댕둥 안 댕둥. 그 다음에 또 꺼질 때도 천천히 하니까 식물에 문제 없으니까 그런 거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선생님 판매하는 제품을 소개하실 때 향기에 대한 내용은 모두 제품에 다 넣어주세요. 제품별로 향에 대한 설명이 없는 제품이 있어서 주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저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까먹고 빼먹나 봐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가끔 유념해서 품목별로 향이 있다, 없다. 그럼 제가 이 향이 어떤 향인데 이건 믿거나 말거나 하니까 그냥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에 의한 향이고 제 코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냥 향이 나쁘다. 있다, 없다, 나쁘다, 좋다 정도 선에서는 하고, 그 나머지 제가 주저주저리 떠드는 향에 대한 설명은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고, 절대적으로 믿지 마시라는 거. 그 다음에, 예쁜 난들 잘 감상했어요. 대형 카틀리아 너무 멋있어요. 한국에는 지금, 한국에는 이라는 표현 하신 거 보니까, 대목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카틀리아가 꽃 피는 시기인가 봐요. 예,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 꾸준히 핍니다. 사장님, 저도 브라질에서 씨앗으로 2개 심었는데, 브라질에서 하시는구나. 아보카도 7년째 됐는데도 잎만 무성하고 아보카도 안 열려요. 저희가 그때 아보카도 저희 직원이 먹다가 씨 뿌린 거 이렇게 잘한 거 했더니 같이 비슷하게 하신 거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근데 저도
뭐라고 못해요. 아직까지 열려서 요만해갖고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아보카도는 모르겠는데, 망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라잖아요. 중간에 한번 자른 다음에 접붙이기를 해야지 나온다는 게 있더라고요. 씨앗마다 틀린데, 아보카도는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냥 너무 못 자라면, 제 생각입니다. 무식한 제 생각에는. 가지를 뚝 잘라서 한번 더 낮춰주고 좀 단단하게 키우던가, 아니면 좀 검색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도 계속 안 나오면 아마 접붙여야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씨앗하고 틀리니까. 죄송합니다. 답변은 이거예요. 그리고, 브라질에서 구입한 와케리아나 화분 속에 수태만 조금 넣은 건가요? 궁금하네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수태만 넣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어올 때, 제가 처음에는 저희가 심었어요. 빨리, 하루빨리라도 심었는데, 심다 보니까, 처음에 심을 때 살았다고 생각했던 뿌리, 판단했던 뿌리들이 들어가서 썩는 경우도 생기고, 또 어차피 없는 뿌리를 심어봐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태는 보습용으로, 그 다음에 충격 완화, 이렇게 딱딱한 데 놓으면 뿌리가 다치고 하니까 수태를 까서 보습도 하고 이렇게 넣어서 놔뒀을 심진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뿌리가 내려요. 쭉 내리는데 심은 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내리면 그때 죽은 뿌리 정리하고 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고요. 언제 시간 되시면 자세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 와케리아 엔젤도 예쁘지만, 와케리아나 엔젤도 예쁘지만, 브라질에 있는 다이애나 엔젤, 이번에 저희도 엔젤 판매했었어요. 다이애나 엔젤 셀핑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품종인데 저는 자신있게 좋다 그래서 판매를 했고, 이분은 와케리아나는 향도 좋고 꽃도 무척 화려해요. 저도 2개 키우고 있어요. 너무 예뻐서 추천드립니다. 와케리아나 엔젤 너무 좋죠. 추천해 주신다니까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예쁜 꽃들이 많아서 한번 가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브라질 여기까지 오실래요? 힘드시고, 그리고 브라질에 예쁜 꽃 되게 많아요. 단 종류는 저희가 좀 많은 것 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예쁜 꽃들이 많아서, 이건 틀린, 이분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른 질문이에요. 예쁜 꽃들이 많아서 한번 가보고 싶는데, 오십시오. 저희 농원에 오실 때는, 화면에 있는 것보다 좀 덜 예뻐 보일 수도 있어요. 화면이 더 예뻐 보이는 분도 있고, 실제로 왔을 때 농장이 더 예뻐 보인다 그러고, 화면에 농장이 엄청 커 보이는데 왜 이렇게 작냐라는 분들도 있고,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고, 오실 때는 여기가 되게 김포지만 되게 외지고 멀어요. 그래서, 거의 강화도하고 같습니다. 강화도 어디죠? 여기 시내하고 같은 위도상이기 때문에 오실 때는 저는 느낌이 막 1박 2일로 오신다면 멀리 먼저 가셔서 강화도에서 숙박하시고 거기서 온천도 즐기시고 그래서 오다가 하는 게 차도 안 막히고 좋고, 두 번째는 아침 아예 새벽에 도착하셔서 강화도 성모도 들어갔다가 오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 농원에 문산이 있어요. 문산성. 산성도 있고 산이 있는데 대략 40분에서 50분 거리인데 정말 예쁩니다. 생각보다 예쁜 산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시면 괜찮습니다. 아예 날 잡고. 괜히 왔다가 저희 농장만 보고 실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꽃은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 계속 꾸준히 피니까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틀리아 하와이안 웨딩이라는 품종인데 새촉은 계속 나오고 꽃대도 나오다가 말라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나오는 꽃대를 살려서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여기는 미국 버지니아 남양주택, 햇빛은 잘 들고 하나는 바크에 하나는 클레이볼에 심겨놓고 물 주는 주긴 1에서 2주 간격으로 물 받아 푹 담궈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햇빛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개수촉은 계속 나오고 꽃대도 나오다가 말라버린다고 하면 건조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꽃대가 나올 때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지만, 꽃대가 나올 때는 그 커버 같은 이런 큰 플라스틱 통 같은 데다가 화분을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그래서 이 크다란 케이스통에다가 화분을 넣어 놓고 그대로 그 전의 방식대로 하면 습도가 유지해서 되고, 또 필 수도 있고, 나오다가 위치를 변경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환경이 바뀌어서 꽃대가 이렇게 금방 하는 것도 있고 벌레가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건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꽃 필 때는 물을 많이 먹는다. 아시겠어요? 평상시보다 물을 좀 더 주시는 게 좋죠. 2주 정도는 너무 길어요. 물주기. 어떤 화분에 심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꽃이 지는 것 같아서 내년에 꽃이 필 때는 물 주는 걸 좀 더 자주
반복해서 너무 마르지 않게 두시면 꽃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안녕하세요. 미니 반다 푸치스 오션 스프레이 얼마 전에 이온나농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려요. 이 품종은 그냥 때가 되면 꽃이 핀다고 하셨죠? 이 영상에서도 교배 정도는 보통 그냥 아무 때나 꽃피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해 장일 단일과 상관이 없나요? 저온 처리하거나 이런 것 없이 꽃이 핀다고 하셔서 그냥 식물 등에 놓고 키워도 괜찮다 했는데 생각해보니 해의 길이에 영향을 받고 꽃이 피는 건가 걱정이 돼서요. 일반 관엽이랑 같이 식물 등 아래에 있는데 괜찮나요? 아니면 식물 등에 키워도 일출 일몰 시간에 맞춰 켜줘야 되나요? 이게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교배종이잖아요. 근데 보통 두 가지 개화 습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단일, 장일, 밤의 길이가 길어지고 짧아지는 거에 따라서 꽃이 피는 애들이 있고, 두 번째는 온도 편차 때문에 꽃이 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건 호접란이나 석곡 종류는 이쪽에 해당하고, 카틀리아, 뭐 기타 다른 벌버필름 이런 종류들, 다른 종류들은 이쪽 왼쪽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LED를 켜시잖아요. 제가 LED 자꾸 한다 그러고 못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잠깐 드리면 LED는 또 카틀리아 가능합니다. 저는 직접 안 해봤는데 회의 사례를 보니까 충분히 해요. 3만 넣으면 충분히 방송에 그러니까 어떤 책자 보면 3만 4만 써 있고 호접은 3만인데 실질적으로 호접은 15,000이면 돼요. 3만은 너무 세요. 그리고 룩스로 그러면 이제 반그늘에서도 가능한데 LED 켜주면 좋은데 식물이라는 게 LED를 계속 켜줘갖고 야채나 채소는 계속 24시간 켜줘서 계속 자라게 하면 먹으면 되는데 이건 꽃을 달려야 되는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치면 요즘 시기로 치어서 만약에 7시에 해가 뜬다. 그럼 해가 떠요. 그러면 LED가 전혀 빛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7시부터 최근에 이제 일몰 시간이 6시다. 6시까지 계속 틀어주는 게 좋은데 우리 집이 만약에 오전에 빛이 안 들어요. 그러면 7시부터 들어올 때까지만 LED 보조 켰다가 꺼주고 햇빛 나올 때는 햇빛 들 때는 다시 켜주고 꺼주고 또 반대로 오전 햇빛은 잘 들어오는데 오후에 서너 시 이상이 안 들어온다면 꺼놨다가 그때 켜주는데 언제? 일몰. 해가 질 때는 같이 꺼주는 게 좋아요. 양쪽으로 해봐야 한 30분 정도씩은 더 해주고 그 이상 더 키우는 거는 모종 때는 괜찮아요. 조직병이나 배양면은 꽃이 피려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계속 키워야 되는 애들이니까 그땐 괜찮지만 개화를 해서 개화주 사이즈에서 꽃을 보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 계절에 따라서 일출과 일몰 시간에 맞춰서 LED를 켜주고 꺼주는 게 좋다. 그거는 뭐 타이머 되게 싼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시간별로 전기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 있으니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월 때는 꽃이 많이 피었는데 그에 꽃이 안 피는 영양제는 안 피네요. 영양제는 어떤 것을 주나요? 네, 영양제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마냥 통통하고 크다고 좋지 않아요. 저희는 취미용으로 주로 판매하고 상업적으로 경매장이나 이런 데 대량으로 판매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비료를 많이 안 써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량으로 키우는 농가들 물건을 사면 꽃도 많이 달리고 처음엔 되게 좋죠. 근데 비료를 엄청 많이 먹인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평상시에 그냥 운동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운동하고 근육을 키우다가 대회를 나가는 분들은 아니면 특정한 목표가 있는 분들은 벌크업이라고 하죠. 그죠? 뭐죠, 그거? 단백질도 섭취하고 여러 가지 먹잖아요. 근데 그게 그쪽, 운동 쪽 말고 식물로 친다면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면 반려식물로서 꾸준히 키워야 되는데 너무나 비료를 막 넣어서 등치 있게 키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거꾸로 가요. 가정에서 그럴 때 무조건 거꾸로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료는 쓰면은 마감포 있죠. 그거를 올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전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꽃 피는 시기 한두 달 전부터 하이퍼네스로 치면 하이그레이드, 인산이 좀 높은 친구 있죠. 저 파란색으로 된 거. 그거를 일주일이나 2주 간격으로 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아마도 일반 거로 사서 꽃을 많이 달리는 걸 봤다 그러면 1년 정도, 2년 정도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우리 집에 적응하면 다시 꽃피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총체약은 어떤 게 좋을까요? 총체약은 너무 많아요. 비싸고 너무 많은데 가정에선 총체약을 사서 쓸 수가 없어요. 농약법상 뭐 시골 농약방 근처나 장터가 열려있는 농약사가 가까이 있는 시골은 모르겠지만 서울이나 큰 도시에는 농약사가 없잖아요. 그리고 농약은 어떻게 해요? 인터넷으로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코올, 약국에서 파는 알코올 있죠? 80%짜리. 그걸 뿌리면 대부분이 죽습니다. 예방할 때. 평소에도 좀 뿌려주고. 그 뚜껑을 잘 안 닫다든가 한번 벗어 쓰면 나머지는 잘 담궈놔야지. 한번 쓰고 뚜껑을 제대로 안 닫거나 오래되면 알코올이 다 날라와서 80%짜리가 쭉 떨어지죠. 50, 60. 나중에 소주 정도 될 거예요. 10몇 프로. 그렇게 되면 효과가 없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나와서 유기농 쪽으로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비료가, 그러니까 농약, 정식 농약이 아닌, 친환경 농약으로 만든 게 있어요. 비오킬도 그렇고, 국화로 만든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걔들 해보니까 도움 됩니다. 평상시에 예방제로 자주 뿌려줘야지 되지, 병 걸렸을 때 뿌렸다고 확 죽진 않아요. 그래서 비오킬 싸요. 5,000원, 6,000원 정도. 그 다음에 그 국화로 한 것들 여러 가지 있으니까, 걔네들은, 천연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뿌려서 예방을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농약은 제가 말씀드려봐야 별 의미가 없다. 아시겠죠? 그리고 총체는 농약이 너무 비싸요. A팜도 있고 종류가 많은데 한 번 치면 또 그 다음 또 치면 안 돼요. 두 번 이상 치면 내성이 생겨갖고 죽지도 않아요. 근데 가정에선 그런 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질문이죠. 제가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을 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거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댓글을 난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난을 재배하는 농민인지 그리고 저를 지칭한 것 같아요. 수입 판매상인지 다른 유튜버분들은 국내 난 재배 농민들을 돕기 위해 판촉을 하는데 난 알아요 라는 분이 난 수출을 못할 망정 수입 판매를 해서 영리를 취한다 라는 뜻은 뭐냐면 네가 하는 행동이 올바른지 잘 생각해봐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공감하고 질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경우를 예를 들어서 제가 굳이 핑계를 댄다면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됐죠. 그리고 가장 많은 난들을 육종하고 보급을 했고 최초의 난이 없으니까 수입을 해서 저희도 조직 배양도 하고 의뢰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는데 이게 저희가 하는 품목이 대량 생산하는 품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분들 있죠. 워크라나를 갖고 있어서 이거 조직 배양해갖고 3만 개, 4만 개 만들어서 경매장에 내면 싸지잖아 하잖아요. 시장 다 죽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꽃이 오래가고 합식해서 선물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이런 리본거리가 아니라 이런 화분 하나하나 꼽혀도 또 취미로 키울 수 있는 시장이 넓다면 가능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는 농장에서 육종도 지금도 하고 키우고 있지만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할 수밖에 없다. 왜? 국내 농가에 없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20, 30년 전부터 계속 들어왔던 품종 있죠. 수도 없이 수입하고 보급했던 품종이 지금 국내에서 카피도 하고 또 늘려서 만들기도 해서 국내에 지금 보급되어 있는 거고 국내 농가가 호접란 농가 같은 경우는 언급을 굳이 제가 한다면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배양을 해서 하는 농가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99%의 호접란 농가는 수입 들어와서 3개월이나 5개월 키워서 꽃대만 올리고 파는 거예요. 릴레이션 재배라고 하죠. 반드시 우리 거 무조건 처음부터 키우는 게 아니라. 근데 주로 그렇게 왜 가격 경쟁력이나 국내에서 모종, 그러니까 종자를 확보하는 게 충분하지 못하고 연구도 뭐 국가에서 하긴 하지만 워낙 오래전부터 대만이나 다른 쪽에서 연구를 많이 해서 그걸 의존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네 맞습니다. 저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전혀 부끄러워하진 않고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난들을 보급해서 하고 또 이온 난농원에서 제가 뭐 수출했다 그래서 나 수출했어요 막 이렇게 자랑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맥시마나 퍼프라타 그다음에 뭐 덴드리움 계통들이 저희가 키워서 지금 대만에서 어린 묘를 갖고 와서 저희가 10년, 20년 키워서 그거를 일본에도 수출하고 많은 양은 아니에요. 취미용이니 그래서 대만도 사실 역수출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양은 아니기 때문에 수출을 제가 했다고 자랑할 수는 없고 일일이 뭐 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원 난농원은 저는 테마파크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난들을 보급을 해서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반드시 국산이다 뭐 수입산이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또 만약에 국내에서 보급하고 있는 품종들이 있으면 저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이런 농가들 것도 좋은 거 있으면 가서 판매를 해요. 근데 그러지 않고 품종이 명확하지 않던가 그다음에 이미 있던 품종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충분히 팔고 있으면 제가 굳이 그렇게 들어가 왜 다른 분들한테 사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제가 팔아봐야 얼마나 판다고 뭐 국내에 도움을 주겠습니까? 저같이 작은 데가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요청도 많이 하고 키우기도 많이 하고 지금도 우리가 재배도 많이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난이 좋아서 뭐 어느 나라도 가리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난이 있다면 그리고 고객님들이 나나쌤들이 좋아하는 난이 있다면 그리고 더 국내보다 더 싸다면 저는 수입을 해서 팔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고 저보고 질책을 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건 제가 바꿔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질문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를 생각해서 질문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발 댓글 달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다고 제가 이 부분을 답변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고 넘어가기는 또 그런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으니까. 오늘 서두가 엄청 길었습니다. 그죠? 본론으로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서두가 길었냐면 실질적인 질문은 여기가 되게 중요한 거고 사실 이거는 제가 정보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미 이거 사실 분들은 다 알고 있고 이전 영상에도 있으니까. 자,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품목별로 향이 강한 친구들. 대신 말씀해달라고 해서 제가 향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벌버필름 그란디폴리하고 그란디 프로름이하고 머스크 향이 나는 이건 세로지하고 머스크 향이 나는 어디 있어요? 벌버필름. 여기 없네? 안 보이네? 여기 있다. 이렇게 두 개 있죠? 앞으로 벌버자 들어갔다. 벌버필름이다. 그러면 무조건 호접남보다 빛이 적게 들어가도 되고 그 정도 햇빛도 돼요. 반그늘. 빛 쐬면 무조건 안 된다. 그 다음에 벌버필름 종류는 주로 아주 착생 위주의 식물들이긴 하지만 건조에도 강하긴 한데 제가 해보니 약간 습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부작했을 때 물을 부지런히 줘야 되고 습이 너무 말랐다 주지 말고 약간은 촉촉했다 주면 좋다. 그 다음에 벌버필름 종류들은 추위에 약한 편이다. 그죠? 12도에도 물 주면 갈 수도 있어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보통 12도 정도는 유지해 주는 게 좋다. 그죠? 그리고 향은 지금 그란디플로름은 향이 없고요. 요거 크라시세스는 향이 있는데 강하진 않아요. 약간 미향이긴 한데만 그냥 시큼한 향. 좋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향. 그렇다고 나쁘다고도 표현할 수 없는 향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에러지네 핀브리아타 이거 나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품종인데 이렇게 받으시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여기 이제 이것도 곰팡이 종류인데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분이 꽉 차갖고 그죠? 더 이상 못 자랄 때도 이렇게 생기는 경향이 있고 햇빛이 너무 셌을 때도 끝이 타는 경우가 있고 비료가 셌을 때도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건 제가 보니까 그냥 곰팡이 종류에 의해서 하는 입마름병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자르지 말고 과감하게 여기 잘라주면 된다. 그리고 약 칠 수 있으면 약을 설사 식물 상처 치료제가 있다고 쳐도 이 부분은 자르고 안 자르고 여기 발라줘서 의미 없어요. 그냥 자르고 발라주시면 된다. 그리고 이거는 머스크 향이 난다고 합니다. 머스크 향은 사향이죠, 사향. 이건 호불호가 있어요, 확실하게. 머스크 향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여튼 머스크 향인데 강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꽃이, 네. 이런 걸 머스크 향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뭔 향인지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꽃은 이렇게 감색으로 돼서 굉장히 이쁘죠. 세러진에도 벌버필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제외는 12도 이상
너무 추우면 안 돼요. 이파리 같은 거 좀 물러요. 물방울 타고 막 그러면. 그리고 햇빛은 반그늘이 좋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온시디움 메이페어. 뭘로 도망갔을까? 여기 메이페어. 온시디움을 키우는데, 저는 온시디움을 키울 때, 물론 농가에서 밖으로 좀 많이 키우는데, 가정에서는 좀 무조건 스테. 이렇게 키우고, 온시디움 토분에도 많이 키우는데, 토분보다는 플라스틱 분을 더 추천드리고요. 투명분이 있으면 투명분을 키우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시디움도 너무 건조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뿌리가 얇기 때문에 저장은, 물론 벌브에는 많은 저장을 하는데, 뿌리가 좀 잘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말랐을 때도 잘 나가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플라스틱 분에서는 키우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만약에 분을 쓰면 완전 국산 토분은 주면 좀 다소 많이 말르니까 유약이 발라져 있는 토분 쓰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게 받으신 상태로 보시면 저희가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탄력 받고 있는 중이라서 그냥 이대로 키우셔도 문제 전혀 없다. 그죠? 꽃은 보통 봄에 많이 핍니다. 봄하고 품종마다 틀려요. 근데 이른 봄에 피는 친구들이 있고요. 고아람씨나 이런 절화용은 일찍 피고, 그 다음에 알로하, 지금은 없는데, 하여튼 알로하 케이스나 뭐,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요것도 그렇고, 그런 애들은 약간 여름 되면서 피더라고요. 얘네들은요. 그리고 온시디움은 햇빛이 너무 세면 어떻게 해요? 주근깨 같이 막 생겨요. 그래서 빛이 너무 세면 안 된다. 탄 것처럼 좀 막 주근깨 같은 거 생겨요. 그러면, 빛이 세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향은 없습니다. 그 다음이, 아클란디아 비올라시아. 오늘은 샘플을 안 갖고 왔죠, 제가. 아클란디아 비올라시아 이번에 받으신 분들은 첫 번째는 올해는 꽃 안 펴요. 내년에 무조건 핍니다. 무조건 펴요. 그리고 이게 피우고 이게 뿌리가 나온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받으시면 분 안 갈아도 되지만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뽑아서 막 여기 이게 풀이 났던 저 풀씨의 뿌리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을 물에 적셔서 뿌리를 안으로 감싸고 다시 감싸고, 너무 심해서 나온 거는 감싸지 마시고요. 이렇게 감싸고 얘들에게 감싼 다음에 조금만 더 큰 분으로 해서 토분으로 옮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런 거 없다. 난 분갈이 지금 자신 없다 그러면 이대로 겨울철 나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아클란디는 향은 굉장히 진하고 좋다. 일단 진해요. 좋은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카틀리아는 온도 다 똑같죠? 10도 이상. 그리고 빛은 반그늘에서 반향지 정도 사이. 그러니까 호접나무보다는 조금 더 줘도 되고, 대신에 꾸준히 주는 게 좋아요. 오랫동안 들어오는 게 좋은데, 얘도 또한 마찬가지로 LED를 통해서 켜서 24시간 켜주면 꽃을 못 보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카틀리아 이사벨라 스톤. 제가 강추한다는 거죠. 이사벨라 스톤 어디 갔니? 작업 하나 빼놨나 보네요. 이사벨라 스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강추한다 그랬던 거. 걔는 이렇게 높은 분에 심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높은 분에, 기억해. 이렇게 높은 분에 심어져 있는데, 그거 빼서 조금 더 큰, 그 원래보다 요만큼 여기 손가락 하나마디 들어갈 정도, 전체 지름에서. 그러니까 요 정도 사이즈. 절대 한 5cm? 그죠? 5cm 정도. 토분 있죠? 토분으로 그대로 감싸갖고 집어넣는 게 좋다. 왜냐면 그런 카틀리아 종류들은, 그러니까 그 미니 타입, 폭시니아 들어간 애들 중에서도 이사벨라 스톤이 성격이 되게 좋은 친구예요. 제가 볼 때 성격이 좋습니다. 성격이 좋긴 하지만, 걔네들이 원래 언제 어떤 성격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좀 건조하게 키우고, 토분에 키우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토분에 키울 때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게 무조건 좋고요. 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싱잉 스트라이트 핑크 레이디, 그 다음에 카틀리아 치안찌마블, 리안 하골리, 마담 에디트 봉그까지 해볼게요. 제가 보면 지금 뭐죠? 7, 8, 9, 10. 그러면 적을게요. 9, 7, 8, 9, 10.
7, 8. 여기 에뛰드 본거 요거 같은데요. 그쵸, 10 이렇게. 7, 8, 9, 10이죠. 이쪽부터 좌측부터 Singing Striped Pink Lady, 그 다음에 치안즈 마블, 허글로리, 에뛰드 본거예요. 다 똑같이 키우면 되는 거 아시죠? 카틀리아는 지금부터 하자마자 자라야 이렇게 순이 잘 나와요. 이렇게 새 순이 나오고 굳어가는 친구도 있는데, 여기서 개화할 수 있는 친구는 지금 보니까 리안 허글로리 정도는 개화할 수 있고, 나머지는 올해는 조금 힘들고 내년에 보실 것 같은데, 얘네들 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저희가 분갈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보면 겨울을 그냥 놔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지금 뿌리 내리고 있잖아요. 완전히 뿌리가 다 돌진 않았지만 그냥 많이 돌았죠, 이렇게. 그리고 그 와중에 나는 아내가 싫어요 해서 이렇게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부족해서. 아내 수분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요런 친구, 그러니까 리안허 글로리 정도는 분갈이 반드시 해야 돼요. 요거는. 리안허 글로리는 등치가 있어갖고. 근데 수태하고 다 이상 없으니까 그냥 꺼내서 여기 보면 뒤쪽, 여기 뒤쪽이죠. 어린 순 나오는 데가 무조건 뒤에요. 이것도 보면 어린 순 나오는 게 뒤에요. 어린 순 나온 게 뒤에요. 뒤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뒤쪽에만 좀 보충을 해주고 심는 게 좋다. 그리고 제가 누차 강조해줬는데, 여기서 얘네들은 사실은 분갈이 해도 이 사이즈로 그냥 토분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조금만 더 이렇게 크면 더 좋겠고,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양쪽 한 마디죠. 두 마디 정도 되는 이렇게 화분, 그렇게 크죠. 그렇게 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태는 될 수 있으면 단단하게 심고, 화분은 너무 높지 않은 게 좋다라고 내가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하고, 향은 이 중에서 자 보세요. 싱잉 스트라이트 핑크 레이디도 향이 좋습니다. 아주 강하진 않지만 뭐 은은한 향이고, 찌안즈 마블은 조금 그 중에서 조금 더 세죠. 근데도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리안 허글로리는 조금 약한 편이고, 그다음에 마담 에뛰드 봉고는 요거는 향이 좀 진한 편이고, 제 기준에 하여튼 향은 다 좋습니다. 다 나오고 다 좋으니까 전혀 문제 없고. 지금 이렇게 분갈이 해도 돼요라는 질문 많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뽑아서 수태만 덧대서 꼽는 건 분갈이가 아니에요, 거의. 그죠? 분 옮김이지. 그죠? 완벽한 뭐 뿌리를 자르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판매한 애들은 다 뿌리가 멀쩡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그냥 옮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왜 넘어져요? 생장점이 너무 이쁘게 나왔다. 그러고, 골프 그린 헤어픽은 꽃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개화 사이즈예요. 요거는 조금 이렇게 눌러보면 뿌리가 꽉 찼어요. 소리 들리죠? 꽉 차서 얘는 분을 한 8cm 정도다. 한 10cm? 지름 10cm 정도의 토분으로 옮겨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 친구는 이렇게 지금 뽑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덧대갖고, 덧대서, 수태만 좀 덧대서 옮겨주는 게 좋고, 얘는 약간 중대 사이즈예요. 그것도 크고. 향은 정말 좋습니다. 낮에는 약간 약한 듯하게 나면서 밤이 되면서 향이 진해지는데, 그게 진해지는 게 톡 쏘고 기분 나쁜 정도로 진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어쩜 이렇게 달콤한 향이 있을까 하는 그런 향이 납니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도라도도 사실 이게 엘도라도가 아니구나. 맞아요, 엘도라도도 요 상태로 그냥 키우셔도 되고, 요거하고 거의 유사한 토분에 그냥 옮기셔도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분 너무 크면 안 됩니다. 수태로 감을 때 어떻게 해요? 좀 단단하게 하세요. 그리고 밑에 통기 잘 되라고 하는데, 저는 통기 잘 되라고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통기가 잘 돼야 되는데, 분은 이렇게 크게 분으로 놓고 여기다가 뭐 통기 잘 되라고 난석 같은 거 집어넣으면 되는데, 난석은 저는 추천 안 드려요. 거기 많이 적으니까 난석은 특히 작은 건 안 되고, 통기 때문에 좀 큰 거 이런 거 하는 게 좋고, 그거를 그 난석
을 저는 생각할 때 그러니까 수분이 너무 건조해서 막 그렇다고 치면 모르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난석보다 저는 생각할 때 차라리 스티로폴을 이렇게 잘라갖고 요만하게 잘라서 밑에 까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 안 생기는 거, 과습으로. 그 다음에 카틀리아 브라질리안 주얼이 제가 방송할 때 숫자를 잘못했던 얘기인데 카틀리아 브라질리안 주얼이 이렇게 이런 방송 때 아주 어린 사이즈 이렇게 아주 어리지만 않지만 그래도 내년 키우면 그렇게 할 사이즈고 그다음 이렇게 있었는데 이건 그냥 이대로 키우시면 되죠. 어떤 분이 사셨겠죠. 전 어느 분이 아직 복을 못 받았고 어떤 분이 사셨겠지만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제가 탐나고 예쁘게 키웠는데 꽃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예쁜 꽃이 필지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향이 끝내주는 꽃이 필 거고 상태가 굉장히 좋죠. 이거는 그냥 이대로 그냥 겨울 나고 내년까지 키우시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사실 정도면 뭐 거의 준전문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키우시면 됩니다. 특별히 뭐 손대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요거도 빼서 이런 경우는 빼야 돼요. 빼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요거랑 같이 해볼까요? 그 세롤리하고 아니면 빼볼게요. 왜 빼야 되냐면 안에는 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일반 거하고 틀려서 아주 재작년 거의 1년 전에 분으로 옮기기 때문에 저 상태를 봐야 돼요. 얘가 브라질리안 주얼 KB가 퍼펙션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지금 뿌리 내리고 있죠. 여기 내리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뿌리가 돌고 있을 거예요. 돌고 여기 보면 이런 이끼 있죠. 이끼는 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여기 어디다 떨어졌지? 제가 이제 정신이 없네. 너 왜 떨어졌니? 미안. 여기를 보고 이렇게 쪼개봐야 돼요. 이쪽에서 이렇게. 쪼개서, 뿌리가 있지만 쪼개서 분명히 왜냐면 앞에서 심을 때 방식이 이렇게 뿌리가 나오죠. 나와서 이렇게 죽은 뿌리 있으면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돼요.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맨 뒤쪽에서 지금 순이 나왔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뿌리는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수태를 다시 뭉쳐서 토분이나 원래 있던 분으로 가서 키워서 봄까지 키우시면 된다. 그죠? 여기서부터 다음에 클 때 이렇게 클 테니까. 이건 지금 탄력받아서 계속 크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이거는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얘는 판매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잎을 하나 떨궜기 때문에 제가 그냥 키울 거예요. 다른 거 어떻게 찾아갖고 드려야 되겠네. 그리고 이것도 똑같죠. 이건 대만에서 한 카텔리아, 그냥 세룰리아하고 노빌리아 세룰리아하고 그러시는 거고. 이것도 그대로 분 뜯어서 분을 다 토분으로 옮기시는 거라고 추천드리고, 추천드리고요. 이상으로 이제 마쳤고, 여기 있구나. 언제 나왔죠? 왜 이걸 아무리 찾아도 없었죠? 이게 이사벨라 스톤이 왜 여기 있었을까요? 그죠? 이사벨라 스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개화주예요, 개화주. 정말 제가 강추했던 거죠. 개화주인데, 이런 스타일들이, 그래서 이 집에서도 통기 잘 되라고 이렇게 여기다 키운 것 같아요. 농장에서 많이 키우면 어렵게도 키우는데 뿌리가 막 나오고 막 뜯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뿌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이사벨라 스톤이 어느 정도 뿌리가 내렸는지 볼까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그 안에서 스티로폴 넣었죠? 통기 때문에. 그죠? 농가에서도. 이렇게 하고도.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다 괜찮아요. 뿌리 다 괜찮고. 다는데 여기도 보면 안쪽에 이렇게 뜯어보면, 다 괜찮네요. 괜찮아요. 대단농원에서 뿌리 잘 이렇게 키웠는데 이렇게 했는데, 수태는 약간 좀 부스러지니까 조금 집에 있는 수태로 다시 해서 감싸갖고 이렇게 감싸고, 요거보다 요만한 거, 딱 5cm, 6cm 정도 된 낮은 토분이 좋고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 레드돌까지 괜찮은데 옐로우돌 실패해 보셨던 분들 있죠? 프로넨티스나 옐로우돌, 미니 타입 실패해 보셨던 분은 분 높은데 무조건 안 돼요. 토분이 좋습니다. 토분 낮은 게 없고 높은 토분이 있으면 밑에다가 차라리 스티로폴을 까세요.
난석은 저는 추천 안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나는 난석으로 잘하는데 그러면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건 이제 습을 조절을 워낙 잘 하시는 분들이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난석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로폼을 깔고 밑에다 좀 깔고 이렇게 해서 스테로 감아서 높을 때, 빈 높을 때. 그리고 분이 낮은 분이 있잖아요. 낮은 토분이 있는 분들은 그냥 심으세요. 그냥 스테로만. 이렇게 해서 심으면 전혀 문제 없다. 아시겠죠? 스테로, 새 스테로 다시 감아서 제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가져가서 제가 키울게요. 제가 키우려고. 네, 이렇게 했고,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댓글을 다 읽지 못하고 했는데, 한번 쭉 살펴봐갖고 중요한 댓글들은 좀 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네. 하여튼, 저는 제 갈 길을 열심히 가서 테마파크를 만들고 그런 게 뿐이기 때문에 하시고, 다소 제 방송이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그죠? 저는 저만의 스타일로, 제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훨씬 더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죠.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